오늘 한국경제에서 2025년도 9월 27일자 기사입니다. 한국 나라비 급증 IMF 경고에 이 대선 발언 제소한. IMF가 한국 나라비 급증에서 IMF가 경고를 했어요. 서울시장이 그러잖아요. 빚을 다 갚아서 이제 쓸만하니까 이번에 또 우리 또 상품권 준다고 이게 주고 나니까 다시 서울시가 빚쟁이가 됐다. IMF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 경고의 온라인 커뮤니티 감론을 봐.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을 겨냥해서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 메시지를 날리자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이 재소환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국가 부담이 늘어날 미래 한국을 앞두고 현 정부 확장 재정 기조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 윤석열 정부한테다 공격을 한 거죠.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OECD 국가에서 그때 4위인가 됐었을 거예요. 경제가 4위인가 6위인가. 이 대선 후보 시절 나라 빚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IMF 보고서 내용과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인용글을 함께 옮긴 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 까맣게 내 손이 거기 안다니까. IMF는 24일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고령화에 관련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에 장기적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인천 뉴스의 연설에서 나라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한 말이 재조명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거냐. 부채 비율을 1,000조 넘었다고 그렇게 비난할 것에 절대 소모 안 된다며 우리나라 1년 국내 총생산비 GDP가 2,600조인데 빚이 1,000조이면 국가부채는 50%가 안 된다.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110, 일본은 220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만 줬다. 다 빚쟁이 되고 가게문 닫고 망했다. 국가부채가 48%, 그런데 50% 미만이면 누가 상 주나?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런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국가부채에 갖고 빚을 더 늘리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나 대중이 아니다며 다 힘센 사람들, 주요 보수 언론, 힘센 경제 관료, 대기업 인원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재정 지출이 줄면 자기들한테 오는 몫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새 정부가 국채 발행한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또 뻔하게 퍼주기 한다고 할 거다. 정부가 쓰는 돈이 정부 권력자 개인 돈이냐?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왜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은 낭비고 그것이 온갖 이권 사부로 먹는 것은 투자라고 하냐라고 반문했다. 선진국 비안정 IMF도 내란 견이냐. 이 대통령은 팬카페를 비롯해 친여 성향 누리꾼들은 현 정부의 확장 정책에 대해서 선진국과 비교해 안정순이라며 두둔했다. 반면에 친자 성향 누리꾼들은 IMF 때도 이렇게 말한데 민주당 극렬 지지층은 IMF도 내란견이라고 할 것인가 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내란견은 여권 지지층이 보수 지지층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 한 누리꾼이 IMF는 유럽에서는 별말 안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난리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미 유럽은 신용 등급 감등도 됐고 고령화로 고통받는 상태다. 유로화가 사실상 준 기축 통화금 위상이라 상황이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며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정부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 재정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3%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3위에 계류 중이다. 이런 국가 중요한 것은 내천져 두고 상대방 흠집 잡고 잡아 흔들고 국민의힘 당을 가지고 내란당이니 무슨 해체시켜버린 등 이따위에다 머리 굴리니까 제대로 된 게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국가나 민생이나 이런 국가 이런 여러 가지 외교 이런 국제적 사회에서 우리 이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말 49.1% 수준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년 뒤 71.5%로 치솟고 2065년에는 156.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불가피한 조치, 민주연구원 32조 추경 적기 투자.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학정재정 기조에 대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채 규모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26일 민주연구원은 이재명 정부가 100일 평가를 보고서를 통해 적기 투자 이재명 정부 첫 경제정책은 31조 8천억 원 추경이라며 성장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를 반영해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 회복이라고 평가했다. 늘어가는 빚의 성장에 대한 우려도 나라빚이 쌓이면서 국가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잊을만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이들은 한국의 GDP 순위가 갈수록 떨어지는 지표를 올리면서 국가 경쟁에 대해서 걱정을 쏟아낸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에 10위까지 올랐던 한국의 GDP는 2050년 이후 15권 밖으로 사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한국은 올해 1인당 GDP는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열 정부 때는 이러진 않았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석 달 전과 같은 1.0%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OECD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각각 0.9%, 한국개발연구원과 IMF 0.8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G20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2.9에서 3.2로 0.3%포인트 높아진 데 비하면 부진하다는 거예요. 이충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서 IMF 경고는 확정재정 기조타에 급증하고 있는 나라빚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비된다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을 이재명 정부는 나라빚 주도 성장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5년 한국경제신문은 2025년 9월 20일자 신문에 한국 나라빚 급증 IMF 경고에 이 대선 발언 재소환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